자, 화요일에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학인사이드 이어갑니다. 과학교양서 우주간 오디세이 저자이자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성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엔 알아두면 교양이 되는 다양한 과학 소재를 찾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원시행성 테이아와 원시지구 가이아의 충돌이 달을 만들었고 지구 내부에도 테이아의 물질이 남아있다는 거대 충돌설을 지지하는 최근 연구 결과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주제는 보니까 블랙홀을 갖고 오셨습니다. 블랙홀에 관한 새로운 상식을 알려주신다고요? 예, 블랙홀은 이제 우주에서 정말 기괴하다 할 정도로 네. 신비한 천체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제 블랙홀에 관해서는 관심도 많고 상당한 지식과 상식을 이제 갖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블랙홀 연구가 많아지면서 예전에 블랙홀 상식이다 하는 게 좀 깨어지고 새로운 상식이 정립되고 있다. 새로운 상식이요? 예, 그래서 제가 그중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블랙홀은 검지 않다. 블랙홀이 검지 않다? 예. 오. 예, 그입니다. 이 블랙홀의 원래 의미가 볼 수 없다, 보이지 않다, 검다 해서 블랙 이렇게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의아해 이제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이제 빛조차 빨려 들어가서 나오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 빛이 없으면은 안 오면 그 대상은 이제 검게 보이죠. 그래서 뭐 또 보이지도 않고 어떤 검은 어둠의 10년이다. 이런 뜻으로 블랙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이제 이게 미국의 그 천체 물리학자 킵손의 2017년에 노벨상도 수상했죠. 킵손의 스승인데 존 휠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근데 근래 이제 이런 상식이 좀 깨지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 블랙홀에 관한 새로운 상식을 먼저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블랙홀 상식을 알고 시작해야겠죠. 예. 상식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블랙홀 우선은 이제 생성에 관한 이제 상식이 있잖아요. 블랙홀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이게 카테고리가 좀 있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제 블랙홀 생성 메커니즘은 하나는 별에도 생로병사가 있는데 별이 태어나서 쭉 성장하고 진화하다가 죽기 직전에 폭발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네. 그래서 그 폭발하는 별을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하죠. 이거는 거의 뭐 은하 전체의 밝기보다 더 밝다고 하거든요. 이게 아무 별이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태양보다 한 10배 이상 큰 별들은 죽을 때 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극적인 변화죠, 그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폭발을 해서 새롭게 블랙홀로 재탄생,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런 별이 이제 있는데 이 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별이라는 것은 이제 핵융합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핵융합 반응은 이제 가장 하기 좋은 원소가 수소거든요. 수소와 수소가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면은 이제 열과 빛을 내면서 안에는 그 다른 원소가 생겨요. 그게 이제 헬륨이 생기고 뭐 헬륨이 또 융합을 하면 에너지를 내고 또 뭐 붕소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점차 큰 원자량이 큰 그 원소를 만드는데 이게 그 한계가 철까지예요. 그러니까 융합 반응을 통해서 올라가는 게 철까지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에는 묵은 물질들이 자꾸 쌓이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에너지는 융합으로 인해서 내는 에너지는 점차 줄어들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이제 이게 그 어떤 무게가 큰 입자들이 모여 있으면 이게 이제 수축을 해야 되는데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가 핵융합 반응이 안 일어나면 이제
이게 붕괴를 한다 그래요. 이게 중력 붕괴, 네. 그래비테이셔널 콜랩스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우당땅땅 소리가 나겠죠. 네. 엄청난 또 열이 나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붕괴가 됐으니까. 그게 폭발하는 겁니다. 음. 그 폭발을 또 정 가운데서 하면 이게 산산이 흩어질 텐데 이게 한 절반 정도 지점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깥은 껍데기는 떨어져 나가면서 폭발과 동시에 안에 있는 핵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안에 핵이 중성자별 혹은 블랙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이 둘 차이는 뭐 어떤 원래 모별의 어떤 크기, 질량 차이라기도 하는데 네. 하여간 블랙홀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이제 폭발 때 흩어질 때 엄청난 이제 밝기로 흩어지는데 이걸 슈퍼노바 초신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초신성 지금 우리 뭐 계자리 성운 이런 초신성이 이제 확산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사진으로 찍히는데 이제 이것들이 결국은 별이 폭발을 한 거죠. 네. 그 가운데는 중성자별이나 이제 블랙홀이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초대질량 블랙홀이 있는데 초대질량이요. 예, 이제 이 생성 메커니즘으로 볼 적에 오. 이 초대질량은 태양 질량의 수십만 배에서 수백억 배. 수백억 배요. 예. 억 배. 예. 어. 그러니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러니까 기준이 태양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태양에 아. 그러니까 이제 은하 중심에 이런 것들이 보통 하나씩 있고 한데 네. 지금 발견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태양 질량의 660억 배라고 그래요. 660억 배요. 예. 와. 대단하네요, 진짜. TON 618이라는 건데 네. 피닉스 자리 뭐 근처에 있는데 이거 하여간 근데 이는 어떻게 저리 큰 게 생겼을까? 아직 과학계가 규명을 못했어요. 오.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네. 예, 수수께끼죠. 오. 그리고 또 이제 메커니즘을 보면 뭐 이렇게 별이 서로 충돌해서 융합해서 별끼리 충돌해서? 충돌해서 뭐 생겼다. 네. 아니면 어느 별이 주변의 여러 별을 이제 잡아먹고 덩치를 키워서 다시 그 중력 붕괴가 일어나서 뭐 이렇게 블랙홀이 된다. 이런 뭐 몇 개 설이 있는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제 맨 앞에 말씀드린 별의 진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중력 붕괴에 의해서 생겼다. 네. 이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태양의 660억 배나 되는 초대 질량이 블랙홀이라니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본격적인 얘기로 넘어가 보죠. 그럼 블랙홀이 검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블랙홀이 빛을 내기 때문이죠. 아니 우리 블랙홀을 배웠을 때 예. 블랙홀이 중력이 굉장히 큰 천체이기 때문에 예. 빛을 흡수한다. 예. 그래서 검정색인다라고 배웠는데 이 블랙홀 자체가 빛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모순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죠. 예. 그게 제가 배운 그 건데. 경계를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블랙홀이다 어. 하는 것은 일반 상대론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일반 상대론은 있군요. 중력 이론이잖아요. 네, 네. 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빛조차도 잡아 묶고 있으니 나갈 수 없게 만든다. 그래서 밖에서 보면은 빛이 안 나오니까 검게 검정색이다. 보인다. 예, 그렇죠. 그래서 블랙홀인데 네. 근데 여기에 양자역학으로 대입해서 해석을 해본 거죠. 양자역학으로요? 예. 네. 그랬더니 블랙홀 주변, 특히 사건의 지평선 주변에 양자 요동이라는 게 생겨요. 그 양자 요동이 생기면은 블랙홀이 빛을 낸다. 그래서 그 빛을 호킹 복사라 그래요. 호킹 복사. 예, 예. 발견한 사람이 호킹 박사군요. 호킹 박사입니다. 오. 예. 그래서 그 스티븐 호킹이 네. 1974년에 이 양자역학적인 그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양자 요동인데 양자 요동 때문에 블랙홀이
열 복사를 방출한다. 이런 이론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그 블랙홀이 내는 열 복사를 요즘 호킹 복사라고 합니다. 네. 양자 요동 때문에 블랙홀이 열복사를 방출한다라. 그렇다면 어렵겠지만 양자 요동이 어떤 현상인지 알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예. 그 양자 요동은 이제 뭐 영어로는 퀀텀 플럭추에이션 혹은 뭐 백큐ම් 플럭추에이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뭐 이 어떤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어떤 공간에서 갑자기 입자 두 개가 생겨요. 입자 두 개요. 예. 그게 이제 입자 반입자 그 쌍입자라고 그래요. 네. 쌍입자 생성 페어 크리에이션이라고 두 개 생겼다가 또 두 개가 만나면은 또 빛을 뿅 하고 내고 사라져요. 그걸 이제 쌍소멸 쌍소멸. 페어 어나일리에이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이거는 뭐 저 이론 물리학, 입자 물리학에서 증명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게 지금 그 블랙홀 주변에 적용을 시켰더니 이게 만약에 뭐 이 이벤트 호라이즌 바깥에서 이렇게 쌍생성 쌍소멸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사건의 지평선 밖에서. 예. 사건의 집행선 근처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네. 입자 하나는 반입자가 안으로 들어갔어. 블랙홀 안으로. 블랙홀 안으로. 그러면 하나는 밖에 있어. 네. 그럼 원래 만나가지고 0에서 무에서 생겼다가 무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는 블랙홀로 가고 하나는 우주 밖으로 나왔어. 그럼 우주 전체적으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럼 하나는 블랙홀 가고 없어지고 하나가 날아가 우주 버렸으니까. 쪽에 있으니 그럼 우주가 플러스 얼마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벌충해 주는 것은 뭐냐? 블랙홀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블랙홀이 요놈을 낸 걸로 하고 블랙홀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하나 낸 것만큼. 그래서 빛을 내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빛을 낸다. 하나 내보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하여간 그 주변에서 쌍생성 쌍소멸 효과가 수시로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나는 안으로 가고 하나는 밖으로 가고 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빛을 낸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그 양자 요동에 의한 호킹 복사의 기본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그 1974년에 발표한 이론이라고 하셨는데 그간 학계의 호킹 복사를 어떻게 좀 봤습니까? 정설로 받아들이나요? 예, 호킹 복사 이론을 이론적으로 반박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래요? 네. 공인받은 그 정도로 호킹 복사 이론은 아주 촘촘하고 이론적 허점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당연한 걸로 지금 이론 물리학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론은 이제 시간이 뭐 지나더라도 이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관측이 돼야 된단 말이죠. 사례가 뭐 예를 들면 블랙홀 중에 이 열복사를 하는 게 관측이 돼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아주 희미해요. 그래서 현대 기술로는 관측이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발표한 지 지금 몇 년 됐죠? 엄청 지금 오래됐죠. 50년 됐죠. 50년 됐는데도 50년 됐네요. 이게 아직 발견된 게 없어요? 측정이 안 됐어요. 관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도 그렇게 돼놨어요. 뭐라냐면 이게 블랙홀이 클수록 복사는 약해요. 작을수록 강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사이클로톤 입자 가속기, 강입자 가속기 유럽에 있는 선 같은 데서는 이 순간적으로 블랙홀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워낙 작으니까 순간적으로 호킹 복사 때문에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작은 블랙홀도 뭐 우리 지구를 집어삼키는 게 아니냐 이런 많은 이제 우려가 있을 때 쓴 관계자들이 그리 얘기하죠. 이 호킹 복사 이론에 의해서 금방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주 작은 블랙홀은 금방 사라지는 그 실험실 같은 데서 가끔 봤지만 네. 아주 우리 보통의 블랙홀에서 뭐 이렇게 열복사, 호킹 복사가 나오는 거는 관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이걸 100% 상식이 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웠었죠 이때까지. 네. 근데 이 과학이잖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뭐 실제 관측된 게 없다, 할 수 없다면 이 블랙홀이 검지 않고 빛을 낸다.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네. 저도 한 뭐 몇 년 전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실인데 제가 보니까 2019년 뭐 이후 이렇게 최근까지 네. 이런 이제 호킹 복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관측했다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실제로. 그런 게 뭐냐 하니까 네. 실제로 진짜 블랙홀에서 나오는 호킹 복사를 관측한 건 아니고 아, 또 아니구나. 예. 이제 블랙홀 유사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지구 가이아와 태이와의 뭐 이런 충돌을 충돌로 달이 시뮬레이션 했댔잖아요. 네. 이것도 그와 그 블랙홀 아날로그라고 이걸 우리말로 하자면은 블랙홀 유사체쯤 되는데 비슷한 유사한 거네요. 그러면. 블랙홀을 만들어서 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호킹 복사를 방출했다. 이런 연구들이 지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목격되지 않았지만 컴퓨터 값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블랙홀 진짜 블랙홀은 아니지만은 개념적으로 통하는 그런 이제 블랙홀을 만들어 가지고 해봤더니 호킹 복사가 나오더라. 유의미한 실험이겠네요. 예. 그래서 그래서 유명 과학 저널에 네. 이제 물리학 저널에 이제 실린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가온 거거든요. 그리고 블랙홀 유사체라는 것은 블랙홀 특성을 네. 이제 모방하는 현상이나 시스템을 가리키는데 네. 우리가 그 이벤트 호라이즌 그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는 빛이 나올 수 없다. 이게 좀 블랙홀의 핵심적인 성격이잖아요. 네. 본질이죠. 그렇죠. 그래서 빛이 탈출할 수 없는 어떤 지역을 그 실험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안에 뭐 그 호킹 복사가 나오느냐 이런 걸 이제 본 건데 그 지역이 이제 물론 사건의 지평선이죠. 지난해 그 12월에 그 전에도 이제 이런 실험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작년 12월에 나온 건데 네.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 대학의 네. 로테 메르텐즈 박사 팀이 네. 이제 이 실험을 했어요. 원자 체인을 뭐 사용했다는데 우리 그거는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생긴지는 우리 뭐 일단은 넘어가기로 하고 일단은 그 블랙홀 유사체를 원자 체인을 가지고 만들었다. 뭐 이제 원자가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있겠지만 하여간 1차원적인 뭔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연결한 것들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호킹 복사가 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그 이제 연구 내용이 물리학 저널인 피지컬 리뷰 리서치라는 데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블랙홀 유사체에서 호킹 복사가 이렇게 나온다. 요 앞에도 이런 비슷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거는 좀 더 새롭고 접근 방식도 좀 참신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렇게 진짜는 아니지만 이렇게 유사체를 통한 실험실 차원에서 호킹 복사를 확인했다. 이론적으로 완벽하고 호킹 복사가 또 이런 유사체에서도 이런 나오는 게 확인되면서 네. 실제로 블랙홀은 이제 검지 않다. 야, 진짜 블랙홀 빛을 낸다. 이런 게 과학계에서는 물리학계에서는 새로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이런 이제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블랙홀이 이제 이런 호킹 복사 뭐 이게 진짜 빛을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연구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블랙홀이 네. 아까 말했듯이 빛을 낸다는 거는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관점이고 호킹이 양자역학을 대입하니까 빛을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 진짜 블랙홀이 어떤 건지를 더 잘 알려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합쳐져야 되죠. 합쳐져야 된다. 네.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두 개 다 동원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이 천체는 하여간 거대 구조 물리학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면서 네. 위시 세계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적인 연구 대상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 연구를 통해서 일반 상대론과 양자역학의 통합하는 이론 이름이 따로 있나요? 이걸 우리가 이제 숙제거든요. 물리학계 숙제, 최대 숙제. 합치는 걸.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론이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두 개가 있느냐는 거죠. 이 양대 기둥이거든요. 네. 하나 가지고 두 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두 개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아인슈타인도 예전에 그 대통일장 이론을 팽생 연구를 했고 지금도 이거 통합하는 연구를 했어요. 이걸 이제 흔히 퀀텀 그래비티다. 그래비티는 상대성 이론을 얘기하고 퀀텀은 퀀텀 물리학을 얘기하죠. 퀀텀 그래비티 이런 이 이제 연구가 있는데 이걸 만물의 이론, the theory of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네. 그래서 그걸 향해서 지금 물리학자들이 이제 정진하고 있는데 이 블랙홀이 이 두 개를 합치는 그 만물의 이론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좋은 연구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네. 앞으로 호킹 복사뿐 아니라 블랙홀에 관한 연구는 양자역학 측면, 상대성 이론 측면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될 거다. 끊임없이 진행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블랙홀은 검지 않다. 블랙홀은 빛을 낸다는 이 새로운 놀라운 상식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블랙홀이 물리학자들의 최대 숙제인 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통합을 시도하는 연구 대상이라는 새로운 상식도 오늘 과학인사이드를 통해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과학인사이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웹진 인저리 타임의 조성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